원대쥐는 농업경제학자이자 생태운동가로 중국 2000여 지역에서 로컬 경제 시민조직인 CSA 운동을 20여 년간 이끌고 있다. 중국 주류 기득권에게도 거침없이 발언해온 그에게 서구 중심 논리와 코로나19 위기 해법을 물었다. 인터뷰는 5월 14일 온라인으로 진행했다. 중국은 코로나19가 진정세로 돌아선 듯한데 특별히 진행한 정책이 있나요? 바이러스와 싸우는 나라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전하고 싶은 두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한의학을 사용해서 병자들을 돌봤습니다. 중국 한의학병원에서는 양학을 혼용해 환자를 치료하는데요. 코로나19 환자들에게 전통 한의학 약제를 처방했어요. 이 과정에서 사망에 이른 사람은 한 명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우한에서도 한의학 병원은 사망자가 없었습니다. 이에 대해 주류 언론은 아주 드물게 보도합니다. 중국에서도 한의학이 주류가 아니기 때문이고 그들은 신냉전 이데올로기 덫에 빠져 세계로부터 비판을 받을까 몸을 사리기 때문이죠. 두 번째로 말하고 싶은 점은 농촌의 바이러스 대응입니다. 중국에는 아직 50% 넘는 사람들이 농촌에 삽니다. 다수의 농촌에는 의사가 없어요. 병원도 없습니다. 상상해보세요. 의사도 없고 병원도 없는 곳에서 사람들이 바이러스 공격을 무엇으로 막을까요? 그들은 자신들 마을을 폐쇄했습니다. 스스로를 고립시킴으로써 자립했죠. 마을 안에서 사람들은 어떻게 보낼까요? 모두 농작물을 키웁니다. 광활한 경작지가 있고 닭을 치고 소와 돼지를 기르고 작은 가게들이 즐비하며 목수도 있고 전기 기술자도 있고 식당과 술집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을 안은 하나의 독립된 사회죠. 자립할 수 있는 생계가 있어 폭풍이 지나갈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저는 지난 겨울과 봄에 푸젠성에 있는 산골 마을에 있었어요. 마스크를 쓸 필요가 없었죠. 신선한 공기를 마시며 지냈어요. 코로나19 치료에 중국 한의학이 효과적이라는 기사를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웹에 올렸습니다만 중국 공식 사이트에서는 보기 어려울 겁니다. 지금 이 바이러스 위기는 의료적인 위기일 뿐 아니라 사상적 위기이기도 합니다. 중국 공식 매체들은 우리의 경험에 대해서 말하기를 꺼립니다. 서구 언론들이 중국은 거짓말쟁이고 투명하지 않다고 비판의 날을 세우기에 몸을 사리는 겁니다. 인터뷰를 진행하고 일주일 뒤 베이징에서 열린 양회에서 중국의학계 권위자이자 인민대표인 장보리 원사가 중의학 관련 법을 발의하며 우한에서 82일간 임상 실험한 사례를 보고했다. 한방 치료를 통해 병세를 악화시키지 않고 경증 상태에서 치료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한의학 독감 치료제 가운데 레나 증원은 코로나 치료 효과를 입증했고 브라질, 캐나다, 인도네시아 등 10여 개국에 수출됐다. 서구에서는 동아시아 국가가 코로나19 위기를 빨리 극복한 이유를 독재를 경험했고 민족주의적 경향이 강하기 때문이라고 비판합니다. 특히 중국에 대해서는 전체주의 체제라서 가능했다고 해석하는데요. 서구 사람들, 특히 미국에서는 각자가 마스크를 벗을 권리가 있다고 하죠. 만약에 당신이 그들의 권리를 막는다면 그들은 총을 들어 싸울 겁니다. 하지만 동양토착 사회에서 사람들은 사회 전체를 위해 어떤 종류의 자유는 포기하려 합니다.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서요. 우리는 오래전부터 이런 종류의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지금은 신냉전 이데올로기예요. 신냉전은 미국에서 조지 W 부시가 권력을 잡고 나서 도래했습니다. 부시는 중국을 새로운 악의 축동맹으로 만들었죠. 러시아, 중국, 이란, 이라크 등을 포함해서요. 이 중 누구도 스스로 신냉전 이데올로기 속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평화와 안전을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새로운 이데올로기는 무엇인가요? 자연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무엇이 인류를 위해 의미 있는지 생각하고 새로운 생태 시스템을 갖도록 하는 거죠. 저와 우리 동료들의 새 이데올로기예요. 이는 정부가 아니라 우리 민간에서 일어난 사상입니다. 생태 문명 속에서 순리대로 속도를 늦추어 사는 생태마을, 슬로우 푸드, 슬로우 라이프를 추구하고 그로 인해 자연 자원 소비를 줄이고 자연의 일부로 존재하는 생계 방식이죠. 이 방향이 새로운 철학을 위한 목표이고 새로운 연구를 통해 새로운 이데올로기로 자리 잡아가는 길입니다. 코로나19 위기가 경제 위기가 됐습니다. 식량 위기로까지 번질까요? 식량 위기는 반드시 일어납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 미국 정부는 양적 완화를 했어요. 대규모로 화폐를 발행한 다음 식량 시장에 투자했죠. 그리고 밀 가격이 100% 올랐습니다. 옥수수는 70%, 쌀은 40% 올랐어요. 그 결과 38개의 식량 부족 국가가 나왔습니다. 이들의 배고픔은 사회 불안으로 변했고 카이로 혁명이 일어났죠. 이집트를 비롯해 북부 아프리카 국가들에서 봉기가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이 광장에 결집했어요. 국제시장에서 식량을 사오던 이들 나라에 국제시장의 위기가 급속도로 번져 그린 인플레이션이 뜨거워지자 국민들이 일어난 겁니다. 이것이 지난 위기에서 우리가 배운 수업입니다. 이번에는 더 큰 파장이 일 겁니다.
미국이 양적 완화를 6조 달러 이상 늘렸습니다. 2008년에는 4조 달러였어요. 만약 유럽 국가들과 일본마저 양적 완화를 한다면 거품 자본은 10조 달러를 넘어섭니다. 식량 위기는 어떤 나라의 생산이 부족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금융 자본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죠. 식량 위기는 언제쯤 올 것 같습니까? 그리 오래 걸리지 않을 거예요. 아마도 올해 혹은 내년일 겁니다. 왜냐하면 이번 위기가 미국이 보유한 양을 상당히 줄어들도록 했어요. 글로벌 산업 사슬이 끊어졌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지금은 농업도 산업화되었고 이 산업화된 농업의 글로벌 사슬 역시 끊어졌죠. 재건하는데 2-3년 걸릴 겁니다. 제조업 시장 또한 심각한 위기죠. 생산이 중단됐습니다. 아시아는 특히 중국, 한국, 일본은 여유 생산품을 갖고 있습니다. 서구는 여유분이 부족합니다. 원래 우리는 글로벌 사슬 속에서 서로가 서로의 시장이었는데 이 사슬이 끊어지면서 우리의 초과 생산품 이동이 막혔습니다. 이는 큰 재앙이 될 겁니다. 이 위기는 정치, 사회, 심지어 문화 위기로까지 이어질 거예요. 복합적인 위기가 벌어지는 거죠. 저는 이 위기를 세계화의 내부 통제에 의한 세계화의 위기라고 부릅니다. 자초한 위기군요. 새로운 트렌드가 나올 겁니다. 글로컬라이제이션입니다. 지역 중심 세계화예요. 지역에서 생산 체계를 통합해 세계 경제의 축을 이룰 겁니다. 첫 번째 축은 미국이 선도하는 북미 글로컬 체계입니다. 미국이 선도 국가가 되어 캐나다의 자연자원, 멕시코의 노동력 자원을 통합하는 재건입니다. 멕시코는 노동력에 있어서 거대한 잉여 자원을 갖고 캐나다는 천연 자원이 풍부하죠. 미국은 금융에 잉여 자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도 국가는 반드시 미국이 됩니다. 미국이 캐나다, 멕시코를 재건하여 북미 통합을 조직하는 거죠. 두 번째는 유럽입니다. 유럽연합은 러시아와 가까워질 거예요. 그들 사이에 어떤 논쟁이 진행되건 얼마나 많은 갈등이 있건 간에 유럽 국가들은 러시아와 만납니다. 러시아는 에너지와 자연 자원으로 지역 통합에 기여할 수 있어요. 인적 자원은 동유럽과 중동 일부에서 충당합니다. 그들은 노동력, 천연자원, 서유럽의 자본으로 지역 통합을 건설하는 조직화를 합니다. 세 번째가 아시아입니다. 인도는 지역 통합에 있어 선도 국가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대 자본과 거대 산업이 아직 구축돼 있지 않기 때문이죠. 산업적인 잉여와 자본적인 잉여는 중국, 일본, 한국에 있습니다. 그래서 부아시아 국가들이 선도해야 하는데 한국 경제 상황으로 이를 혼자 선도할 수는 없어요. 한국은 동북아에서 어떻게 선도 역할을 할 것인지 생각해야 합니다. 세 국가가 함께 선도하는 거죠. 거대한 산업화, 자본화된 국가들로서 아시아 전체를 아우르는 10+1, 10+2 혹은 10+3을 의미합니다. 동남아시아와 남아시아를 아우르는 조직화로 지역 통합의 세 번째 축이 됩니다. 이 삼각형 같은 세 축이 글로컬라이제이션의 청사진입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19 위기를 맞았고 세계는 이 청사진을 인지하게 될 거예요. 삼각형 구조가 자리 잡기까지 얼마나 걸린다고 예상하는지요? 자연스럽게 진행될 겁니다. 이는 생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인 규칙에 따라 자연스러운 통합이 일어나는 거니까요. 왜냐하면 지역 통합은 수직적 통합으로 가능합니다. 선도국가가 있어야 가능하기에 수평적 통합으로는 힘듭니다. 지금 세계화는 고장났어요. 실패했습니다. 만약에 당신네 대통령이 단일 국가로 경제 구조를 새롭게 하겠다고 강조한다면 이는 매우 힘들 겁니다. 그러기엔 충분한 천연자원이 없어 기존 구조를 새롭게 하기 어렵죠. 누구라도 새로운 경제 규칙을 알아차릴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세계화는 무너질 거고 새로운 지역적 통합이 삼각형 구조로 나타나리라 예상합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중국을 맹비난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대선 후보인 조 바이든도 마찬가지고요. 양 진영이 모두 중국을 비난하는 이유가 뭘까요? 작년에 치열했던 미중 관세 전쟁과 관련이 있나요? 미래 산업을 두고 이어지는 갈등의 연장선인지요? 비난의 시작은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으로부터 비롯됐어요. 그가 정권을 잡고 중국을 몰락시키고자 중국을 위협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서구 정치인들과 언론은 하나의 개념을 구축했습니다. 바로 중국 붕괴입니다. 소련이 붕괴하자 서구 사회 모두 다음 차례는 중국이 될 거라고 확신했죠. 그들 속에 중국 붕괴론에 대한 비판은 전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철의 장막이 무너졌으니까요. 중국은 그저 죽의 장막 아닙니까? 우리는 훨씬 더 쉽다는 거죠. 1990년대 초부터 10년 동안 중국을 공격합니다. 그리고 중국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당신도 1993년 일어난 동아시아 금융혼란을 기억할 겁니다. 대부분의 동아시아 국가들이 금융위기에 빠졌고 침몰했어요. 한국 역시 심각한 문제를 그때부터 겪기 시작했죠. 이 혼란은
미국이 그들의 전통적인 산업 구조를 데이터 산업으로 변화시키는 과정에서 나왔습니다. 소련이 붕괴하고 3년 뒤 미국은 그들에게 군사적으로 우위를 갖도록 제공했던 기술들을 풀었습니다. 컴퓨터와 인터넷이죠. 오직 군사 시스템에서만 사용했고 상업적으로는 쓰지 않던 기술들입니다. 기밀이던 기술을 해제하자 1994년부터 하이테크 기업들이 이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실리콘밸리가 번성했습니다. 컴퓨터, 인터넷, GPS, 터치스크린 다 미국 국무부에서 개발했고 반도체는 미국 해군에서 개발했습니다. 아이폰에 있는 기술의 99%가 미국 국방연구에서 나왔죠. 실리콘밸리의 기술력은 미국 정부 자금과 국방부가 주도한 공공연구에서 출발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이 새로운 산업은 합병을 반복하며 거대 자본을 빨아들입니다. 금융자본이죠. 바로 동아시아에서 흘러와 미국 서부 신산업으로 들어온 자금이고 동아시아를 위기로 몰아넣은 자금입니다. 그러나 우리 동아시아 사람들은 이를 분석할 수가 없었어요. 그저 우리가 잘못해 자초한 것이라고 자책만 했습니다. 2001년 미국에서 문제가 일어납니다. 금융위기입니다. 너무도 많은 금융자본이 미국으로 들어와 거품을 만들더니 IT 버블이 터진 겁니다. 동시에 그해 9.11 사태가 발생합니다. 경제 위기에 정치 위기가 덮치죠. 미국은 아프가니스탄에 군대를 보내고 전쟁에 사조달러를 씁니다. 미국 경제의 경쟁력이 떨어지게 돼요. 반면 중국은 역대급 성장을 합니다. 하늘은 중국에게 성장할 기회를 줬고 미국은 거대한 위기를 맞아 산업이 대규모로 중국으로 가버립니다. 중국 산업 구조의 3분의 2가 다국적 기업에 의해 움직이게 됐어요. 그들은 중국에서 연 23%의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왜 미국 주식시장이 급속도로 성장했을까요? 중국과 같은 새로이 출현하는 경제 발전 국가들 속에서 다국적 기업들이 이익을 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중국은 두 가지 면에서 미국 경제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그들의 산업이고 다른 하나는 그들의 주식시장입니다. 문명사적으로 코로나19 위기가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바이러스는 현대화에 대한 일종의 비평문을 작성했다고 봅니다. 현대화가 우리의 머리채를 잡아 대지 밖으로 던졌어요. 인류는 자연과 분리되기를 바랐습니다. 우리는 성찰해야 합니다. 어떻게 다시 자연 깊숙이 뿌리 내릴 수 있을까라고요. 인류는 독립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자연의 일부입니다. 바이러스의 도전과 마주한 지금 자연은 우리에게 각성하라 호통칩니다. 가르침을 주려 하죠. 우리는 이 수업을 잘 듣고 어떤 행동을 할지 생각해야 합니다. 적어도 속도를 늦출 필요가 있어요. 빠르게 질주해오던 관성을 멈춰야죠. 그런 다음 자연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역사 속으로요. 우리의 오랜 문화로 돌아가면 됩니다. 그 속에 살아남을 방법이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해 개인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리는 서구 문화, 서구적 행동을 너무 많이 답습했어요. 스스로 변화해야 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생각해 보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 부모님의 부모님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 우리에게 남겨진 역사적 유산은 무엇인가? 그러면 안전을 구축하리라 봅니다. 제가 요즘 되새기는 글귀가 있습니다. 반자도지동. 도의 움직임에 대한 노자의 말씀입니다. 불합리하게 진행해온 세계 자본화 흐름이 지금 다각적으로 변화하고 있어요. 노자의 말씀을 되새기지 않을 수 없는 오늘입니다.